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제 이름은 윤미영. 이름 석자 말고는 내세울 것 없는 그저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온 세월이었죠. 남편과는 결혼 5년 만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졌지만 제게는 갓 돌을 지난 딸, 사랑스러운 유일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목표는 딸을 잘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세상의 풍파를 딸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억척스럽게 살았고 제 모든 것을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와 약간의 저축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언제나 외로움이라는 낯선 손님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렇게 딸의 성장을 보며 제 삶은 오직 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딸의 머리를 따아주며 학교에 보내고 밤늦게까지 학원 픽업을 하며 딸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들.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마트에서 몇 시간을 서성이던 기억. 모든 순간이 제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고생 모르고 자란 딸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번듯한 직장을 얻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독립해 제 손을 떠나던 날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아주는 것이 마치 제 삶의 전부를 내려놓는 것 같았죠.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저를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홀로 TV를 보며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괜히 TV 드라마에 나오는 행복한 노년 부부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죠.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긴 오랜 지인이 제게 새로운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미영아, 혼자 늙어가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철,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푸근하고 자상한 인상이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 큰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점이 왠지 모르게 저를 끌리게 했습니다. 한때 모든 걸 가졌었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제 지난 삶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죠. 그는 제게 이제 당신은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며 늘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외로웠던 제게 그 말 한마디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꿈만 같았어요. 그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서툰 솜씨로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이후로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안정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어요. 강원도 바닷가에서는 제 손을 잡고 밤새도록 걷기도 했고, 가을 단풍이 절정인 산에서는 당신과 함께라면 풍경이 더욱 아름답다고 말해주기도 했죠.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났을까요? 그는 어느 날 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혼자 사는 게 외로웠던 터라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을 때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 그래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요.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걱정 마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지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는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고 제가 불편해하는 일은 알아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 줬어요.
저는 그를 완전히 믿었고 제 카드를 그에게 맡겨 생활비로 쓰게 했고 그는 매달 꼼꼼하게 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이 사는 아파트 대신 우리가 함께 살 예쁜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며 저의 미래를 함께 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을 보다 우연히 제 카드 사용 내역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쓰지 않은 금액들이 몇 번이나 빠져나갔고 사용처도 알 수 없는 곳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고 그는 아는 사람 돈을 잠시 대신 내준 것이라며 둘러댔습니다. 저는 믿으려 노력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하더군요. 자신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서요. 저는 구체적으로 묻자 그는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애써 외면했던 의심들이 한꺼번에 제게로 쏟아져 들어왔죠. 설마 이 사람도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건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푸근했던 미소가 저를 향한 따뜻한 눈빛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딸은 황혼 사기에 대한 뉴스 기사와 사례들을 찾아보며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바로 알려줘. 엄마 인생은 엄마 거잖아. 저는 딸의 조언을 듣고 몰래 탐정 사무소에 의뢰해 그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제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탐정 사무소에서 보내온 보고서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결과 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채 온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건넸던 사업 실패라는 말조차도 사기 행각에 사용되었던 상투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제 카드로 몰래 썼던 돈의 사용처도 모두 드러났죠. 제가 상가 건물 담보대출을 제안받았을 때 저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저에게 사기를 치려던 증거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당신을 믿으니 대출금을 받으면 이 돈으로 당신 명의의 새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 구상이라며 내민 허위 서류들, 그리고 그와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는 제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자신에게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제가 그의 비위를 맞춰주며 시간을 끌자 그는 더욱 자신만만해져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그의 모든 협박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죠. 그가 저에게 제안했던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는 척하며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정도 증거면 완벽하다며 바로 소송을 준비해 주셨죠. 결국 그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서를 받고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손 써둔 경찰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제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습과는 달리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가 저에게 뜯어냈던 돈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갈취한 돈까지 모두 밝혀져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저의 사연이 보도되었고 저는 용감한 시민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저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저는 제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저는 비록 외로웠던 마음에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제 지혜와 용기로 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이 마음을 갉아먹을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주변을 잘 살펴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수상한 동거인들이 더 이상 활개 칠 수 없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